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시계를 지난달 1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가 열렸었는데 김현웅 법무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예. 우선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무슨 사건입니까?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관련 발언입니다. 예. 진 검사장이 뇌물성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서 얻은 130억 원. 이걸 범죄 수익으로 받는데 이걸 환수하겠다는 거죠. 예. 하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냐는 분들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전두환 비자금 환수 제대로 안 됐던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오늘 훅뉴스는 범죄 수익 환수 제대로 되고 있는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 제대로 되고 있는가? 네. 그럼 진경준 검사장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네. 130억 원 환수 어디까지 왔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부 능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통 범죄 수익 환수를 할 때 문제가 됐던 게 판결 직전에 돈을 빼돌리는 거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판결이 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검찰이 동결한 겁니다. 재산을 동결시키기 전에 조금 빼돌려놨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저 역시 그 부분을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결 당시 재산을 검찰이 확인해 보니까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의 재산 150원 정도인데요. 이게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환수가 가능해진 건데. 네. 근데 아까 7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이 동결됐어도요. 만약 앞으로 재판에서 추징이나 몰수 선고가 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묶어놓기만 한 거다? 네, 재판 과정에서 진 검사장은 이 돈이 범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방어할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법원이 동결까지 해놓은 걸 보면 이제 재판에 따라서 환수가 그래도 순조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경준 검사장 건은 그렇고 다른 범죄 환수도 이렇게 진행이 착착 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훅뉴스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인데요. 예. 범죄 수익 환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까? 예, 지난해 6월 현재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범죄 수익이 자그마치 25조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25조요? 네네. 환수 대상 금액의 99.81%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은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도 환수하라고 한 금액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선고까지 나왔는데도 99.81%가 환수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대부분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진경준 검사장 때처럼 숨겨놓지 못하게 재산을 사전 동결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진 검사장의 경우는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여서 재산을 확인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동결이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짧은 시간에 재산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결부터 어려운 이유는 그 전에 숨겨놓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를 좀 예로 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반인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재산 공개하고 이런 의무가 없었던 거죠. 네. 전 대통령의 경우는 1997년이었죠. 그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었는데 하지만 얼마 뒤에 사면되면서 이 환수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전 대통령이요. 전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재산이 통장에 있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이 발언이 당시에 유행했었죠. 지금도 유행합니다. 29만 원. 이거를 풍자한 당시의 거리 음성 한번 들어보죠. 잘한 것도 많은데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본인은 통장에 돈 없어. 29만 원밖에 없어. 이 성대모사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전 씨는 이 29만 원 가지고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렇죠.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숨겨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명의의 재산은 의심이 돼도 추징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돈이 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유래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군요. 그런 입증 없이 몰수해 가면 그건 연좌제가 되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얼마나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돈이 1,1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요. 이 전체 추징액의 한 51%는 환수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환수율은 고액 범죄 수익 미납자 상위 10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김우중 전 대우회장 23조 358억 원을 추징당했는데 예. 환수된 금액은 고작 888억 원, 0.38%에 불과합니다. 1%가 안 돼요. 네, 아직도 23조 9,400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환수율로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양반이네요. 김우중 전 회장에 비하면. 전두환 씨는 전직 공무원이었고요. 김 회장은 일반인이라서 환수 강도가 약간 다릅니다. 일반인은 전현직 공무원과 달리 추징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못하고요.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또 예. 과세정보 이런 것들 접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진 검사장 때처럼 기소 전 추징 보전도 못하고요. 동결도 못하고. 네네. 그래서 환수율이 낮은 겁니다. 김우중 회장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고액 미납자 명단에 있습니까? 박모 씨 1,183억 원, 강모 씨 537억 원, 김모 씨 520억 원, 예. 또 다른 김모 씨 428억 원. 놀라운 건요. 이들 4명 모두 추징액 가운데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현재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푼도 안 내고요? 네네. 와, 대단하네. 어떻게 한 푼도 안 내고 버틸 생각을 하죠? 이게 아마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현행법상요. 이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3년을 버티면 추징금 전액이 탕감됩니다. 3년을 버티면 전액 탕감이요? 예. 일종의 사면이 되는 거네요? 돈을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예. 만약 벌금이나 과료를 안 내면 대신에 노역형 같은 거라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추징금은 노역형 같은 대체벌이 없고요. 버티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사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하고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서경대 법대 정웅석 교수의 지적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청구는 하는데 내 배째가 돈이 없다 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벌금은 돈을 내자면 노역장 유출하게 해서 3년까지 노역장에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몰수나 추징은 내지 않더라도 강제에 조치할 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게 몰수 추징의 법적인 한계입니다. 참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재산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내겠죠. 바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동결도요. 사실은 여론의 압박 때문이었거든요. 진 검사장이 체포된 이후에 언론이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흘 만에 국회에서 약속을 했고 약속한 그 다음 날 검찰이 추징보전 신청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범죄 수익 환수는 검찰이 하는 거죠? 예, 검찰 몫입니다. 예. 하지만 범죄 수익 환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설거지 같은 거라서요. 검찰의 업무 중에서도 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금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벌금하고는 다르고. 네. 그래서 3년 동안 버티면 탕감이 되고 예. 검찰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게 다 겹치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범죄 환수 집행률 추이를 보더라도요. 예. 그동안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현재 환수율이 0.19%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최근 8년간 비율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래도 51% 환수했다면서요. 전두환 씨의 경우만 그랬습니다. 검찰도 그래서 그때는요. 이 대검찰청에 범죄 수익 환수 지원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예. 각 지방검찰청에 전담반도 설치를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유명무실을 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분야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죠. 그러죠. 범죄 수익 환수 센터라고 하는 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해가지고 뭐 반부패부나 뭐 이런 식으로 흡수돼서 그 하나의 사이드로 있는, 하나의 파트로 있는 그런 것이 전 지금은 현재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추징이 관심이 없는 분야들을 딱히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큰 뭐 개인적인 연결이나 이런 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전반적으로 몰수에 관심이 없고 단순 작업이고 개인 영달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예. 그 범죄 수익 환수 전담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인원을 파악을 해보려고 대검찰청에 요구를 해봤거든요. 예. 그쪽에서는 그러나 석연치 않게 거부를 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니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밖에 환수 못한 거를 야 이거밖에 못했어 빨리 해야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나마도 많이 거둔 거라는 게 기가 막히네요. 네. 사실은 이거 범죄 수익 환수도 일종의 죄인에게 벌 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돈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중요한 사법정의 실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 수익은 전부 국고로 귀속이 되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예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환수 못하고 있는 돈이 25조 원이나 된다. 이거는 인구 1,200만 명인 경기도의 1년 예산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이 범죄 수익인데도 추징조차 못하는 돈도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환수는 둘째치고
추징조차 내라고조차 못하는 수익도 있다고요? 그렇죠. 뭐요? 세월호 사고 때 이 청해진 해운 유병헌 회장의 경우 한번 보죠. 횡령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상당했던 것으로 당시 검찰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산을 동결하려고 했었는데 예. 유 회장이 사망했잖아요. 사망해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이 추징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당 이득이라는 걸 확실히 알지만 사람이 공소권 없음이 되면 추징을 할 수 없는. 네. 그럼 가족들한테 간 거네요, 이 돈은?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또는 누군가가 상속을 받았거나요. 그렇군요. 참 듣고 보니 분통 터질 일이네요. 예. 범죄 수익 환수.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일단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이 정도인 줄은 처음 알았고 게다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듣고 나니까 더 좀 분노가 입니다. 예, 이 문제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이야기 오늘 훅 뉴스에서 훅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